강의가 늦어졌으면 그 내용을 다 업데이트 해갖고 할 텐데 그 다 준비가 안 되고 좀 그러니까 일주일 전 버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해서 정확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 정확도의 의미가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어적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의 이 GPT-4에서의 한국어 수준은 GPT 3.5의 영어 수준보다 높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GPT-4 같은 경우는 그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좀 쓸만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자부심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 GPT-4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그 GPT-3 있지 않습니까? 3.5를 뭐 8개인지 16개인지를 놓고 걔네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답변을 해주는데 확률적으로 가장 투표를 해서 가장 좋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주로 뭐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정도가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GPT-4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고 있죠. 그게 무슨 오픈 AI냐, 클로즈 AI지. 뭐 원래 오픈 AI가 이런 식의 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그런 기업이 나타날까봐 모여서 그걸 막자라고 해서 만든 그런 단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좀 희한한 일이긴 하죠. 어쨌든 이건 뭐 유료 버전 그러니까 챗GPT 플러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11월 6일자 버전 업그레이드를 봤더니 그냥 무료 사용자들은 좀 불편하게 그냥 쓰는 거 많은 거 써라 이런 거 같고요. 실제로 기능들은 이제 그 유료 버전 기반으로 엄청나게 좀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갖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GPT-3 그러니까 챗GPT 플러스가 바로 유료 버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용은 월 $20인 거고요. GPT-4, 어드밴스드 데이터 아날리시스, 그다음에 챗GPT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캡처 잡은 게 일주일 전 버전의 거고요.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약간 그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어쨌든 보면 여기에 이 브라우징이 빙이라고 해서 빙을 이용한 브라우징. 저거는 뭐냐면 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되면 내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색을 해와서 그 검색된 결과 속에서 말을 만들면서 나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빙챗 써보신 분들은 빙챗 기능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빙챗이 그 빙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이 챗GPT 기능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쓴다면 이거는 그 반대로 그 챗GPT가 빙의 검색 엔진한테 요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얘가 말을 한다는 원리는 같은데 서비스 수치가 좀 다르다. 제가 써본 바에 의하면은 빙챗보다 얘가 더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뭐 이따 이게 설명이 이게 할 시간이 있는 모르겠지만 플러그인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브라우징 빙 같은 경우가 아까 2021년 9월 달까지만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학습을 못했는데 브라우징 빙을 하게 되면 수능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뭐 작년에 있었던 거 이 내용을 쭉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플러그인은 이게 지금 이번에 플러그인인데 최근에 발표된 건 플러그인과 유사한 GPT-S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혹시 리튼 써보시나요, 여러분들? 리튼 안 써보시고 이 플러그인은 어떤 거냐면 우리 제3의 서드 파티들, 제3의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챗GPT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은 여행을 예약하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챗GPT 내에서 여행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행지를 추천해줘 그러면은 그 전에는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여름에 뭐 여행할 만한 곳을 추천해서 그러면은 그 중에 이렇게 상당수는 사실인데 거짓말인 것들이 막 섞이는 거죠. 근데 이게 여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갖고 온 데이터는 여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증하는 데이터니까 그 내용은 정확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러그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요 문서를 만들 때까지 500개였는데요. 이게 3월서부터 시작해고 요게 한 달 반 정도 만들었을 때 500개였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챗GPT의 이 생태계에 만약에 편입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이 비즈니스 그 진흥협회도 이런 플러그인 하나 만들어 갖고 홈페이지 만들듯이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챗GPT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 플러그인을 써서 IT 비즈니스 진흥협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우리 내용이 이렇게 전 세계 사용자한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언어에 관련된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챗GPT가 알아서 다 언어를 하니까 저 안에 편입이 되게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같은 거는 이게 플러그인이 그걸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인터넷을 지배했던 최고 강자는 구글이지 않습니까? 왜 구글이었냐면 이 인터넷 세계의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항상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그 검색 엔진이었고 검색 엔진의 최고 강자가 구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놓은 생태계에서 우리가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올라가면 그 사이트는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발 가게다 그러면은 신발 가게를 검색했었을 때 제일 위에 올라오는 신발 가게는 떼도를 걸고요. 근데 알고리즘이 바뀌어갖고 신발 가게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글의 생태계가 구글이 만들어놓은 생태계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챗GPT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픈 AI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생태계에 우리가 뭐 살든가 아니면 편입해서 살든가 할 때 만약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구글 생태계에서는 그 기관이나 이런 데가 다 홈페이지를 만드듯이 우리는 어쩌면은 플러그인을 다 모든 기관이나 그 기업들이 만들어야지 이 챗GPT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죠. 제 후배가 그 바퀴벌레 잡는 그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스코 거기에 그 임원인데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자기가 당연히 상단이라는 거예요. 워낙 국내에서 탑이니까. 그리고는 뭐 다른 데 거기 소개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5대 그 기업이 소개해서 오는데 그 듣보잡하고 같은 바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챗GPT의 그 생태계에서는 자기가 최고 강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챗GPT가 만들어놓는 생태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하느냐도 하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물론 챗GPT만이 그 이렇게 LLM 생태계를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가 클로버엑스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 거고 구글도 바드를 만드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플러그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 자 인기 플러그인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 챗GPT가 소개하는 그 플러그인들입니다. 여행 계획자는 것도 있고 레스토랑 예약하는 것도 있고 뭐 쇼핑하는 것도 있고요. 뭐 가격비로도 있고 울프람이라고 이거는 저 수학 관련된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데가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이게 좀 뚜렷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게 해상도를 이게 해상도가 정확하게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2802, 1023?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지 않나요? 가로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여행 계획을 잡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쓴 겁니다. 7월 1일서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짜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 2인이고 뭐 30대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여행 계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뭐 제주도에서 숙박을 알아보겠는데 특별하게 원하는 지역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더니 얘가 쭉 익스피디아를 이용해서 익스피디아에서 전화진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 롯데 호텔 제주 그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그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비싸 보이길래 저가의 숙소를 좀 안내해줘. 그리 저가의 숙소를 좀 안내해 준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가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이제 내용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거기 뭐 호텔도 예약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플러그인의 이제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SQL PDF는 요거는 PDF 파일을 올리면 그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제가 NIA에 있는 그 PDF 문서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보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데이터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PDF 문서 바로 여기다 요약을 딱 해줍니다. 요약을 딱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질문은 제가 그 이 이 데이터 무역에 관련된 WHO의 입장은 뭐야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제가 오타를 낸 거예요. WTO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국제무역기구의 입장은 뭐냐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WHO라고 이제 그 보건기구의 입장이 뭐냐고 질문했던 거죠. 저는 좀 개떡같이 질문했는데 얘는 찰떡같이 대답합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건 몇 페이지에 있고 이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고 그 페이지까지 쭉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신기한데 사실 이 플러그인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기능을 아예 내장을 시켜버렸어요. 내장을 시켜버려갖고 그냥 PDF 올리면 PDF 내용에 요약해서 다 되게 지금 돼 있어요. 물론 유료 버전에서는 돼요. 그렇게 돼서 이것도 플러그인도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의미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새로운 기능들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러그인이 총 3개까지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뭘 해본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리를 해주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해놓고 제가 미국에 있는 임상시험 사이트, 미국 기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사이트 URL을 쭉 적어놓고 이 URL에 있는 임상시험 정보를 읽어다가 임상시험 디자인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레이더라고 하는 임상시험 정보를 가져오는 플러그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쇼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플러그인한테 넘깁니다. 넘겼더니 얘가 그 임상시험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 동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챗GPT나 이런 LLM이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죽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면서 사업 기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사업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드밴스 데이터 아나리시스는 요거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챗GPT 모델인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이 PNG 파일이라든가 CSV 파일, 엑셀 파일, 동영상 파일, G 파일 같은 걸 다룰 수 있고 얘가 하는 방식은 소스 코드를 지가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지가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을 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된 그 결과 값을 우리한테 만들어서 하는 게 ADA 얘가 모델입니다.
이게 수학적 물리적 환각 회피용으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곱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곱하지 않고요. 얘가 프로그램을 짜요. 파이썬에서 뭐 아까 그 복잡한 그 곱셈 있지 않습니까? 그 곱셈을 지가 짠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 환각은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 분석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받은 거냐면 서울시의 그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공공 데이터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그 미세먼지 및 그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그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얘한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거의 안 보이네 글씨가. 뭐 어쨌든 시간대별 통계를 다 이렇게 차트로 표현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 하얀 게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봤다가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요. 만들어 갖고 결과적으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봤더니 얘는 말을 시간대별을 나는 이제 24시간 별로 이렇게 해달라 했던 거였는데 얘는 이 연도별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루 시간대별 통계로 그래프를 만들어줘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는 초미세먼지고 하나는 뭐 미세먼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들도 ADA를 이용하면 그냥 데이터 파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파일을 넣어갖고 통계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코드도 달라고 하면 네? 코드도 보여주죠.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코드 갖다 쓰면 돼요. 요거는 제가 또 해본 건데 이 ADA를 이용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돌아오는 겁니다. 얘는 요 사진을 그 연필로 그린 거로 이게 바꿔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뭐 제가 그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어디서 베껴온 거죠. 그래서 베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ADA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프롬프트를 넣은 거냐면요. 제 얼굴을 타노스 있지 않습니까? 타노스가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손가락을 딱 튕겼더니 사람들이 샥 사라졌죠. 그런 효과를 한번 표현해봐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ADA에서 이제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ADA까지고요. 챗GPT 활용 시 주의사항. 일단 문화적 법적 학습은 부족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일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비즈니스 하거나 막 이럴 때 보면 얘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일본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달라요. 특히 법적인 문제는 특히 물어보기 힘들어요. 얘는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판례가 데이터가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공지능도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냥 헌법이나 형법 이런 거는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택도 없는 거고 사실 판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판례가 외부로 개방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 변호사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거 개방해야 돼요.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 뭐 클로바 X든 뭐 챗GPT든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뭐 다른 나라라고 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뭐 해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안 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진행할 때 이제 그 법적인 것들을 얘만만 믿고 진행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 할루시네이션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지식을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GPT-4 있지 않습니까? 유료 버전은 이제 요 한계가 많이 이제 극복이 됐죠. 최근까지 학습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업하는 것 같은데요. 이 유료 버전 쓰면은 뭐 그렇다 이거죠. 또 하나는
챗GPT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걸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후에 있는 그 LLM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 가지고 또 학습을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학습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인공지능이 싸는 똥을 인공지능이 먹어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연구 논문 같은 것이 지금 심각한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게 아주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학습을 해갖고 그 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히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저작권 위반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말을 잘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의 내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챗GPT를 이제 개발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왜냐하면 더 재밌는 프롬프트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서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번도 안 받았던 것 같아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뭐 사용할 수 없을까요? 어떤 거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인데. 그거요? 코딩에.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프로그램 짜달라고 하면 프로그램 짜줘요. 돌려주질 않을 뿐이지. 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가 그 개발자들이에요.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초안 짤 것처럼 프로그램 처음 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짜줘. 그러면 쫙 짜고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수정해서 써요.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언어를 꼭 파이썬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원래 제가 그래서 개발자용 프롬프트 강의를 보통 1시간 더 요청하는 데에서 1시간 더 잡아서 해드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쓸 수 있는 프롬프트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자바스크립트도에 있는 걸 파이썬으로 바꿔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백엔드로 개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백엔드로 개발되어 있는 거에 접속하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해줘. 그러면 그거 다 개발해줘. 그런 그 기가 막혀요. 아주. 그래서 개발 아까 그 ADA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발 소스를 얻기 위해서기보다는 아예 그 결과물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죠. 사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챗GPT 자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GPT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면 가져오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식으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이게 API가 사실 그거거든요. API를 이용하면 여기서 그 프롬프트를 던지면 챗GPT가 답변을 줘요. 그 답변을 표현해주면 끝나요. 툴을 그냥 툴만 따로 해가지고 껍데기만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이 API가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러면 이제 각 회사별로 인공지능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챗GPT가 답변하듯이 이렇게 고품질의 답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챗봇을 다 만들 수가 있죠. 후발만 더 질문 드리고 네. 지금 챗GPT가 이거 써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전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 예. 그 앞부분 수업 시간에 예, 제가 주셨죠. 예부에 평가가 나왔어요. 그때 다 말씀드린 건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전문가시니까 이 챗GPT가 그런 거짓말 안 하고 실제 사실에 의해서 해석되면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챗GPT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사람처럼 말을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챗GPT는 죄가 없습니다. 챗GPT는 죄가 없고요. 그래서 챗GPT를 잘 활용한다는 거는 얘한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할 때는 잘 못 사용하는 거고요. 얘한테 이 활용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쓰는지를 이제 프롬프트 할 때 보시면 아 요런 때 쓰는 거구나 하면은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을 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관계.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챗GPT에 그 이렇게 유료를 쓰게 되면 아까 그 빙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빙챗을 쓰시게 되면 빙챗도 챗GPT 4.0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쓰게 되면 얘가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소한 그 인터넷에 있는 문서에 기반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할루시네이션이 제로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빙챗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서 그 빙챗 그래서 챗GPT를 이용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내가 그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가 A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한 2, 3년 전에는 무료였다가 최근에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서비스는 유료야 무료야? 그러니까 물을 때마다 달라요. 유료라고 얘기했다가 무료라고 했다가 이렇게 달라요. 그럼 내가 무료야? 예 무료입니다. 유료야? 그럼 예 이럽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검색한 그 문서에 유료라는 문서도 있고 무료라는 검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못내면 그러니까 둘 다 문서에 있기 때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 같은 LLM은 그 할루시네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검색을 했던 거라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구글 기능을 쫙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부터 한 20개 정도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들어가 봐서 그 내용 중에 유료라는 것도 있고 무료라는 것도 있는데 보면 그 날짜를 보죠. 그래서 아 나중에 된 거를 보고 아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유료를 바꿨구나 이렇게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최종적으로 유료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는 데 반해서 얘는 그 정도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조차도 할루시네이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근거 있는 답만 해준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제안서나 논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를 질문하고 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나오는 것이 저작권 문제, 제안서도 비슷하겠죠. 뭐 다른 거 봤는데 오늘은 제안서 실권 대목처럼 이런 거 만들었죠 하고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온 거 가지고 뭐 바로 쓸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정을 한 것이 누구의 저작권이냐 그건 잘못된 거냐 그건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권 이슈가 가장 큽니다. 얘는 사람으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창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있는 거를 따온 거예요. 그건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그 오리지널 그래서 이 챗GPT가 이렇게 망치는 세상이 인터넷 그 생태계 중에 오리지널리티의 생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우리 인류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돈을 못 벌고요. 돈 버는 챗GPT만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자기 컨텐츠를 안 만들 거잖아요. 그 컨텐츠가 다 사라져요. 앞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또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학습을 해서 또 이렇게 가요.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 이슈는 뭐 제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이 NLM은 그러니까 언어 모델 말고 얘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그렇고, 그 이미지 쪽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쪽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오픈 AI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달리3나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작가들이 자기 패턴을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배제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냐면 고우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고우풍으로 그리지 말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막 그 자기 그림 그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작품으로 그려달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 그림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그 이미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그래서 그건 학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달리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 거예요 다시? 네. 역시 우리 그 똘똘한 분들이 많으니까 질문도 안 해요. 좋습니다. 프롬프트. 우리가 그 LLM을 쓰는 것 중에서 되게 유용한 게 텍스트 요약인데요. 사실은 이 요약이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약이 그런 의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요즘에 글 좀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컬러로 쓰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챗GPT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장문의 글을 딱 써요. 이만큼 딱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보통 블로그에 써놓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이제 컬럼을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컬럼은 이게 양이 정해있잖아요. 천자로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딱 갖다 놓고 챗GPT한테 이거 천자를 요약해줘. 천자 딱 여기 있다. 그전엔 다 썼거든요. 자기가. 천자를 이건 저작권 이슈가 없어요. 내 글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 천자를 요약한 거를 그냥 컬럼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그 페이스북 포스팅용으로 해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요약해서 또 해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초등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강의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내용을 초등학생용으로 바꿔줘. 그럼 초등학생으로 쫙 바꿔줍니다. 그 나이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내가 일본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일본어로 바꿔줘. 그래서 진짜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글 좀 쓰시는 분들은 이제는 진짜 글 이렇게 한 주제 딱 정해놓고 딱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재탕삼탕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말은 텍스트 요약이지만 저거만 보면 좀 약간 빈약해 보이잖아요. 용도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게 텍스트 요약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좀 다른 거지만 텍스트 생성에 관련된 건데, 저작권 이슈가 별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말이에요. 환영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쓰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해갖고 그 인사말을 써달라고 그래갖고 인사말 써줘야 되고 어떤 내용을 써줘야 했더니 쫙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인사말에는 이거 가지고 무슨 저작권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인사말 딱 보냈더니 교수님 너무 긴데요. 그거를 좀 이렇게 500자리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500자리로 찍어줘. 이게 바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랐어. 글을 그렇게 빨리 쓰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씁니다. 자,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이제 기 문장을 위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쫙 설명해 줍니다. 이런 데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추출인데요. 이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기능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언급한 대규모 은행 모델 제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고
연구 논문의 저자 기여 진술 및 감사의 글에는 저자가 원고 작성 및 분석의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또한 어떤 LLM을 사용했는지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대규모 언어 모델 제품이라는 이 말 자체는 들어있지 않죠. 그죠? 여기 비슷한 말이 NLM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NLM과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상 보면 그 거치도가 매우 높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얘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거나 하는 말을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쭉 봤더니 챗GPT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추론을 해내서 답을 언어 모델은 챗GPT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을 쭉 써놓고 그 문장 내에서 그 문장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품 카탈로그를 쫙 썼는데 그 말로만 표현돼 있어요. 뭐 옷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여름 옷이고 여름에 입는 옷이고 뭐 통기성이 좋고 뭐 이건 셔츠고 정말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품의 색깔을 추출해줘. 뭐 이런 문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문장 속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껏해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그 단어들을 검색해 갖고 뽑아내는 방식을 조금 자동화시키는데 그것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뭐 나중에 확인하긴 해야 됩니다만 정확도가 매우 높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추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 문장에 기반해서 질문에 답하세요. 답변은 짧게 작성하세요. 답변이 확실치 않은 경우 답변이 확실치 않으므로 응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템플릿 주마의 기원은 유저지 어쩌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OKT3는 원래 어디서 유래했나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방식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프롬프트의 그 형식인데요. 보시면 원래 여기로 끝나도 답변은 나옵니다. 답변 나오는데 답변이 땡땡하는 건 뭐냐면 프롬프트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쭉 문장이 이어지면 여기서 딱 멈추면 그 뒤에 말을 채워주는 게 얘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했나요? 땡 이렇게 물음표 해도 답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어디에서 유래? 이렇게 해서 끝내도 사실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쨌든 프롬프트의 특징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게 보시면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답변이 확실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세요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지시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좀 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이거에 관련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없게 되면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이 할루시네이션을 좀 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생지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렇게 맞춥니다. 텍스트 분류. 자, 요게 또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자, 다음 리뷰의 작성자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 목록을 식별하라. 목록에 5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심표로 구분된 단어 목록으로 답안의 형식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뷰. 자, 이게 사용자가 쓴 리뷰겠죠. 침실을 위한 멋진 램프가 필요했는데 이 램프는 추가 수납 공간이 없고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았어요. 빠르게 받았어요. 배송 중에 램프질이 끊어졌는데 끊어졌는데 회사에서 기꺼이 새 것을 보내주었어요. 그것도 며칠 안에 도착했어요. 설치가 쉬웠어요. 함께 누락된 부품이 있어 고객 지원팀에 연락했더니 지원팀에 매우 신속하게 누락된 부품을 보내주었어요. 루미나는 고객과 제품에 대해 신경 쓰는 회사 같아요 라고 하는 리뷰죠. 긍정적인 리뷰인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감정 목록을 5개를 식별하라고 했더니 여기에 감정 목록 만족, 신뢰, 감사, 긍정, 불편 이렇게 이 감정을 뽑아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뽑아낸 거죠. 그리고 이 리뷰 작성자의 감정은
중립과 긍정과 부정 중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리뷰의 이 감정은 어디 긍정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긍정이죠? 네, 긍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 글을 보고 이 글 쓴 사람은 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가 찾아낸 거예요. 이 리뷰 작성자의 감정은 긍정입니다라고 찾아낸 거예요. 이 리뷰 작성자의 감정의 긍정과 부정 요인을 분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글 속에 있는 그러니까 긍정 요인도 있고 부정 요인도 있는데 그 긍정 요인이 뭐고 부정 요인이 뭔지를 분류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리뷰 작성자의 감정의 긍정 요인은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 가격대가 너무 높고 빠른 배송에 회사에서 기꺼이 새 제품을 보내주고 설치가 쉽고 고객 지원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감정의 부정적 요인은 배송줄 램프줄이 끊어졌고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이 문장 속에서 추출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 마케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실 리뷰는 있지 않습니까? 보고 사람들이 읽고 거의 대부분 버렸어요. 이게 통계로 만들기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면 사람이 들여갖고 일일이 그걸 막 해야 되거든요. 무슨 불만이 있고 어쩌고. 그래서 노력과 시간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얘를 챗GPT 사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시키겠죠 아마. 근데 어쨌든 이런 문장화되어 있는 것 속에서 감정 목록을 추출하거나 그쪽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문장별로 이제 내용들을 추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NLM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렇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다 자동화시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품 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제품 리뷰들을 쫙 뽑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뽑아갖고 이 제품에 대해서 불만인 점도 쭉 뽑아내고 긍정인 점도 쭉 뽑아내고 그런 이제 회사 홍보팀에서는 제품 홍보할 때 긍정으로 생각하는 부분 사람들한테 소구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해서 그냥 쫙 홍보 문구로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 부정 요인을 극복할 방법을 제품 기획에서는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얘한테 이제 홍보 문구 만들어다가 홍보 문구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 강점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있었을 때 그러면 이 감정의 그러니까 긍정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 문구를 만들어라고 했으면 홍보 문구가 나왔을 거야. 우리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홍보 문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이거는 역할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챗GPT한테 어떤 특정 역할을 맡겨놓고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시험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시험이 대표적인 그런 거였죠. 보시면 아니다.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비슷한 거 하나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시험 한번 보고 또 넘어갈까요? 이제 이거를 저거랑 유사한 샘플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리뷰 작성자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 목록을 식별하라고 했고요. 목록이 5개 이하 항목을 포함시키고 쉼표로 구분된 단어 목록을 답안의 형식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콤마로 이렇게 구별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박태용의 AI 강의라고 하는 책에 대한 리뷰를 제가 실제 사이트에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리뷰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있는 감정 목록을 식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렇게 5개 관심, 흥미, 놀라움, 고민, 만족 이렇게 5개를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뽑았는데 요거는 여기서 나온 감정 목록에 맞는
그 리뷰 문장을 분류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에 대한 데를 읽어본 거고요. 그다음 흥미에 관련된 건 이거고 놀라움에 관련된 이겁니다. 요게 챗GPT 그러니까 무료 버전 3.5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3.5만 봤으니까 4.0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4.0도 똑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4.0입니다. 혹시 더 간단하게 되나요? 매번 이렇게 제가 시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죠? 4.0이 좀 더 풍요롭게 답변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프롬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역할 프롬부터 봅시다. 이제 그 다음은 AI 연구 도우미와의 대화이다. 도우미의 어조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다. 인간이 안녕너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AI 연구 도우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간 블랙홀 생성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AI 땡땡 했을 때 요 안에 이제 문장을 채워다가 한 거죠. 그러니 블랙홀은 우주에서 매우 강력한 중력한 천체입니다. 그래서 쭉 답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답변해 준 거 이번에는 거의 같은데 도우미의 답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초등학생이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조가 다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로 하여금 AI 연구 도우미인데 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해주는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는 지금부터 직원 채용 면접관이고 나는 취업 지원생이야. 나한테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하고 나의 대답을 기다려. 내가 희망하는 업무는 자바 개발자.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면접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면접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바 개발자로서의 경험과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자바 개발자로서 10년을 근무하고 백엔드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면접관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자바 개발자로 근무하시고 주로 백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요. 하면서 다음 질문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프로젝트의 당신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할 프롬프트의 대표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설정해놓고 연습을 해볼 수 있고 그 반대로 내가 그 체험 면접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면접관들도 뭘 질문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조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그 역할 이런 걸 롤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코드 생성. 코드 생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됩니다. 이 중에서 HTML 코드 같은 경우가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자, 다음 공고문에 홈페이지 홍보 문구를 만들어라. 홍보 문구는 300자 이내로 만들고 그것을 HTML 코드로 만들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 문구는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고문 어쩌고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쭉 올려놓고 얘가 이제 홍보 문구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홍보 문구를 만들고 그거를 HTML 태그로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HTML 태그 상태로 이렇게 게시물 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홍보 문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제 그 HTML 태그까지 이렇게 만드는. 물론 요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하면 왜 안 되냐면 이걸 홍보 문구로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이거를 HTML 코드로 만들어니까 두 번 걸치게 나요. 이렇게 했더니 홍보 문구가 잘 만들어진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HTML 태그가 만들어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한 것보다는 먼저 홍보 문구 만들어라고 해서 홍보 문구를 보고 야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해봐. 그럼 재밌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이거 좀 톡톡 튀는 좀 뭐라 할까 이게 이 요즘 MZ 세대답게 뭐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좀 해봐. 그럼 그렇게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그런 HTML 태그로 좀 표현해줘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그 홍보 문구를 좀 이렇게 그 페이스북 뭐 포스팅용으로 한번 만들어줘봐. 인스타그램용으로 만들어줘봐. 이렇게 막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코드 생성입니다. HTML 태그 같은 코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다른 태그들도 많이 있죠. 자, 뭐 콘텐츠 생성인데 콘텐츠 생성 중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생성해줘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초안 작성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드는데 FAQ를 만드는데 처음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FAQ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FAQ 질문 목록만 일단 쫙 뽑아놓고 거기서 우리 답변을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컨텐츠 생성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른 사이트 들어가고 컨텐츠 이렇게 이커머스 사이트 들어가고 FAQ를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훨씬 이렇게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얘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소설 써달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실제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영국에는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이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신인 등단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소설을 보내오면 그거를 읽어보고 평가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출판을 해주는 그런 출판사였어요. 근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 신청이 3배가 뛴 거예요. 몰랐죠. 그리고 왜 이래? 막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챗GPT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영어 쪽은 워낙 챗GPT가 말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판사는 그 서비스 중단해버렸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챗GPT가 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소수량 한번 써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좀 배우는 건 이제 고급 프롬프트 과정인데요. 고급 프롬프트의 퓨샷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너는 질문이 많은 어린이 할아버지로서 일관된 스타일로 대답해라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줍니다. 어린이 인내심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아이야 가장 깊은 골짜기를 조각하는 강조차 작은 샘에서 흐르고 가장 웅장한 교양부터 하늘에서 시작된단다. 화려한 비달아 또 고독한 하나의 시대에서 시작된다라고 할아버지가 상당히 아스트랄한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다시 물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야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면서 작은 샘에서 시작되는 강처럼 어쩌고 하면서 여전히 아스트랄한 문장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된 스타일로 대답을 하라고 했었을 때 요 할아버지의 그 말투의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것대로 계속 그 말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예를 들어서 그 예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내서 그 방식을 이렇게 답을 그 패턴에 기반해서 답을 주는 거를 퓨샷이라고 부릅니다. 퓨샷. 근데 이 퓨샷은 이 샷 앞에 있는 숫자인데 이제 이건 원샷에 해당하는 거죠. 원샷. 그죠? 그리고 이 예를 주지 않고 질문하는 거를 제로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주게 했을 때는 퓨샷인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건 한 가지만 준 거니까 원샷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한테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을 때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면은 이 사례 있지 않습니까? 얘가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예를 여러 번 둘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퓨샷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퓨샷 같은 것을 총합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얘한테 자 보십시다. 숫자 그룹 내에 홀수들을 합산하면 짝수가 된다라고 해서 숫자를 쭉 나열합니다.
숫자 그룹 내 홀수들을 합산하면 홀수가 뭐가 있죠? 9, 15, 1이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얘를 다 합하면 자 합해 봅니다. 그러니까 answer 답의 홀수를 합했더니 25가 됩니다. 근데 짝수가 된다고 했는데 25가 됐으니까 얘는 정답은 거짓입니다. 라고 얘가 첫 번째 얘가 이겁니다. 그 숫자 그룹 내의 홀수들을 합산하면 짝수가 됩니다. 라고 또 합니다. 했더니 홀수가 17, 19가 나면서 36이 됐어요. 얘는 짝수니까 답 정답은 참입니다. 이렇게 됐죠. 숫자 그룹 내의 홀수들 합산 짝수 된다 또 했죠. 했더니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자, 요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챗GPT는 학습을 합니다.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패턴을 찾아내서 요 문장 다음에 올 답을 이제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쓸지 봅시다. 숫자 그룹 내에 홀수들을 합산하면 짝수가 됩니다. 자, 보면은 홀수가 15, 5, 13, 7, 1 네 가지가 되죠. 근데 얘가 answer에 보면 진짜로 홀수 15, 5, 13, 7 다섯 가지를 모두 합하면 41이 됩니다. 정답은 거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이 기법인데요.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게 되면 어떤 답을 내오더라라고 하는 거를 공학을 연구하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 요즘 몸값이 연봉 한 3억 정도 된다고 불러요. 되게 비싼 몸값을 한 거죠. 근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NLM을 개발하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도 계속 연구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연구 논문,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관련된, 프롬프트 스킬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체인 오브 소프트가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논문.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NLM을 개발한 사람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체인 오브 소프트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건 영혼이 있는 거다 이거는. 뭔가 일정한 수준을 넘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영혼을 탑재한 것이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이렇게 깜짝 놀란 사건인데 이 체인 오브 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가 100억 개가 넘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50억 개가 1750억 개가 그러지 않습니까? 100억 개가 넘는 모델들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숫자 이상의 문서를 학습했을 때만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서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매개 변수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뭐 인공지능 모델들이 막 소규모 인공지능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들어보면 뭐 20B가 있고 아니면 뭐 10B가 있고 뭐 이렇게 B가 나오는 게 그게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를 뜻합니다. 빌리언 준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0억 개가 넘는 것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요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Let's think step by step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어떤 추론의 문제를 던졌을 때 정답을 훨씬 잘 찾아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프롬프트 써놓고 맨 밑에다가 Let's step by step 이렇게 하나 딱 써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진짜 차근차근 생각해요.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정답에 맞출 확률이 제로샷 같은 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정답 맞출 확률이 17.7%에서 점점 높아지는데 요게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쓰게 되면 78.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Let's work this out in a step by step way to be sure we have the right answer라고 하는 이게 AP Auto Prompt Engineer라고 하는 프롬프트 스킬인데
요 말만 쓰게 되면 82%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실험이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똑같이 어떤 그 문장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장을 지어주는데 이 프롬프트를 주어질 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똑같은 걸 써요. 그러면 또 효과가 좋다는 그 실제로 사용의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맨 밑에다가 야 이건 내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줘. 이렇게 뭔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호소를 하면 또 정확도가 높아져요. 되게 재밌죠.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저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스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실제로 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거의 마지막 해결책인데요. 대화 제어 프롬프트입니다. 대화 제어 프롬프트는 이게 요걸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앞부분 설명드려야 되죠. 이거 보면 그 샵 세팅 한 다음에 해서 대화 배경 설정, 대화 배경을 설정하면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이 장소, 바로 이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샵 세팅 우주선 내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주선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연했을 때 샵 세팅 한 다음에 한국 IT 비즈니스 진흥협회 강의실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이 강의실이라고 대답했죠, 그죠?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무드는 분위기를 설정하는 거고요. 샵 롤을 하게 되면 역할을 설정하는 거고, 페르소나 하게 되면 아예 그 인공지능한테 캐릭터를 설정해 준 거예요. 캐릭터. 넌 누구다라고 하는 페르소나고요. 그래서 샵 페르소나 하게 되면 얘가 이제부터 셜록 홈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해갖고 인공지능이 계속 지가 셜록 홈즈를 알고 계속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그 페르소나 리셋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페르소나 사라지는데 이거는 챗GPT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NLM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모션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감정 상태고요. 액션은 행동, 로케이션은 이제 위치. 여기가 뭐 강남이냐 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은 시간대, 1950년대 아니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장면, 그다음에 타픽, 대화의 주제를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일, 말투를 얘가 AI가 쓰는 말투를 설정하는 거고요.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터프하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템퍼러처와 타피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얘가 답변을 할 때 매번 똑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변을 주거든요. 왜 다른 답변을 주냐면 이 답변을 얘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로 고르는 게 뭐냐면 얘가 질문하면 먼저 답변을 한 10개 쭉 모른다 쳐요.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이렇게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 가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처음에 골라놓을 때 10가지를 꼽을지 뭐 5가지 꼽을지. 근데 보통 그냥 놔두면 한 10가지를 꼽으면 10가지를 가지고 랜덤하게 골라서 그냥 답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지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타피예요. 타피를 제로로 하게 되면 가지수가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같은 답이 나는 거죠. 템퍼러처는 뭐냐면 그게 얘가 답변을 해주는 게 확률이 높은 수로 이렇게 자르는 건데, 그죠? 그랬을 때 일정한 숫자 그러니까 확률이 일정한 숫자가 안 되었을 때 다 잘라버려가 이렇게 되는 건데, 템퍼러처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답변이 매번 똑같다는 건 타피랑 같아요. 근데 타피는 템퍼러처는 확률을 아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템퍼러처는 어떤 때 이용하면 좋냐면요. 매번 사실 우리는 보통 창의적으로 이렇게 뭘 할 때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막 좀 약간 틀린 답을 해도 상관없을 때는 그냥 냅두는데, 근데 가능하면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요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필요할 때 이럴 때 템퍼러처 제로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거의 같은 답을 내놓긴 하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프롬프트 스킬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스킬들을 그러니까 프롬프트 이렇게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프롬프트를 굉장히 수정해가면서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 랜덤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내가 프롬프트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템퍼러처를 제로로 놓고 하게 되면 내가 쓴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 튜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템퍼러처는 그런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 제어 프롬프트는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이 재밌는 게 얘는 챗GPT에서 오픈A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건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해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아까 이제 이거부터 설명했었는데 이 실제로 이 명령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용자 입력과 학습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는 되고 저 모델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 안 넣은 것도 돼요. 저는 네임 같은 거 써보거든요. 네임은 되더라고 챗GPT. 네임 써보면 저는 아까 우리 시연할 때 GPT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근데 제 네임을 GPT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요. 그걸 뭐 미미로 지면 미미하고 하면 미미를 답변하고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이제 미미라고 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설명에는 네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해보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 오픈AI에서 공지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고 뭐 잘 동작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어는 프롬프트 생성 전에 해야 됩니다. 맨 앞에서 써야 돼요. 중간에 프롬프트 쓰다 중간에 쓰면 그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명령어는 반드시 뭐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예, 그 콜론과 함께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령어는 한 줄에 하나씩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 하나의 명령어는 한 줄, 그 다음 명령어는 또 한 줄. 근데 명령어를 이제 길게 쓰다가 이제 애떨 쳐갖고 여러 줄에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롤과 페르소나는 비슷하지만 다른 명령입니다. 롤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거고 페르소나는 인격을 가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롤을 의사하게 되면 얘는 원래 의사가 아닌데 난 지금은 의사처럼 해볼게 이런 거고, 페르소나 의사하게 되면 얘는 진짜 내가 의사인 거야. 난 지금도 챗GPT가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래 성격은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가 오늘 제 강의 전부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우선 강의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강의 해주신 거 관련해서 정말 업무에 컨설팅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뭔가 가장 인상 깊거나 임팩트를 주셨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이게 그 직업군이 많이 다르고요. 사실 특정 직업군에 맞는 거를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이렇게 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좀 뭐 프롬프트만 쭉 강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좀 하더라고요. 그쪽에 맞는 프롬프트 만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 이 챗GPT의 원리서부터 이해를 해서 쭉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범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딱 있는 건 없는데, 사람들이 제일 눈이 바짝바짝했던 거는 정보를 추출하고 감정 동물을 추출하고 이 부분에 가장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안 작성. 실제로 업무에서는 초안 작성에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나중에 보면은 다 초안 작성하는데 보고서 초안 작성하는데 써요. 결론 다 그게 남더라고요. 뭐 근데 직업군마다 다릅니다.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이렇게 많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까 명령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푸는 게 아니라 알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아까 다음 페이지인가요? 명령어 외에 명령어예요. 프롬프트 명령어. 예. 아까 막 다음 페이지인가요? 명령어가 좀 정리되어 있었는데. 예. 그럼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명령어가 또 추가되는 건지. 그죠, 추가되죠. 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사람들이 써보고 확인된 거를 몇 가지 목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된 거를 그러니까 챗GPT가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거고 예. 그 외에 제가 써본 것 중에 네임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의 발표는 챗GPT용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약간 좀 범용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얻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된 것 같고요. 제가 테스트해 본 거는 이제 네임 같은 거는 챗GPT에서만 써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더 없으실까요? 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그 했던 그 제가 시연했을 때의 프롬프트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자, 요겁니다. 보시면 요거보다 요게 나아요. 자, 롤을 챗GPT 강습 도우미입니다. 네임은 GPT라고 했고요. 세팅은 이렇게 강의실로 했고요. 로케이션은 서울시 강남구, 이모션은 반가움, 기쁨, 액션은 반가움, 스타일은 친근하지만 간결하게 대답하고, 페르소나는 20대 서울 여성이고 챗GPT 강습 도우미고, 이게 페이스는 전형적인 젊은 한국 여성. 페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굴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너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그 탑픽은 챗GPT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한 거고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꼭 설명할 때 뭐 강의할 때 반응 없으면 잘 피신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부여했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할 강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단히 썼는데 얘가 이 답변을 아주 풍부하게 썼죠, 그죠? 그죠? 얘는 말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야?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난 이렇게만 썼는데 얘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풍부하게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한 거고 수강생도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 나의 질문이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답변하라라고 한 거죠.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 시험을 봤던 그 이렇게 프롬프트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되게 그 막상 이렇게 경험했을 때 좀 신기했죠. 네, 질문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오늘 강연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